안녕하세요. 언니의 식단의 스테파니 영양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작할 때 체중이 52.5kg였는데 3주 만에 49.3kg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한 저탄수 식단을 실제로 해봤던 한 달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탄수 식단, 저탄고지라고도 얘기하고 키토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저탄수 식단의 장점, 단점, 제가 느낀 한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식단이 처음에 유행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영양사로서 사실 반신반의보다는 좀 적대감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것들을 너무 역행하는, 보통 나쁘다고 배워왔던 것들을 아니야 그거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영양학에서는 살을 빼려면 칼로리 제한이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탄수 식단 하시는 분들 보면 삼겹살 혼자서 한 근, 두 근 드시고도 체중이 빠졌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의아스러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저탄수 책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한번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했던 후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작할 때 체중이 52.5kg였는데 3주 만에 49.3kg를 봤습니다. 약 3kg의 변화인데요. 누군가는 이제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나름 이제 충격적인 변화였던 게, 3, 4년간 제가 앞자리가 하였던 적이 없어요. 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살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물론 아니지만 50kg대 초반을 유지하던 몸무게가 3, 4년 만에 처음으로 4자를 보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좀 놀라운 거였고요. 왜 이게 또 저는 더 놀랍냐면, 식사량에 제가 제한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겹살이나 장어 이렇게 기름진 걸 먹게 되면 제가 칼로리 계산을 그래도 해보긴 해봤는데, 제가 먹어야 되는 거를 훨씬 웃도는 식사를 했던 적이 적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일단은 저탄수 식단을 너무 강도 높게, 그러니까 완전히 탄수화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는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 같은 거 절대 안 먹고, 두유도 안 먹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좀 빡세게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권장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고, 하루 제가 먹어야지 되는 총 열량의, 총 칼로리의 20%만 탄수화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 20%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제 한국영양학회가 여지껏 고집해왔던 수준, 한 55%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고, 그리고 키토식을 이제 완고하게 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바에 의하면 조금 높은 수준인데, 저는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제 저탄수 식단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먹는 양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다 그러면 삼겹살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걸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식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온전히 이제 식이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채소는 좀 되도록이면 넉넉히 먹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은, 이거는 이제 차돌박이 구운 거랑 닭갈비 소스에는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소스 걷어내고 먹었습니다. 오이랑 깻잎이랑 같이 먹었고요. 삼겹살,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 내장탕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라탕, 제일 자주 먹었던 메뉴예요. 그리고 장어, 외식할 때 이런 거 선택되면 너무 마음 편하죠. 저탄수 식단 할 때. 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회 같은 걸 먹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진짜 저탄수 식단은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해 먹었던 메뉴 중에 이제 돼지고기랑 김치 볶아서 두부랑 같이 먹고, 그리고 생선구이 이런 것도 자주 찾아 먹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불량한 저탄수 식단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채소를 넉넉히 먹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은 떡볶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먹어도 되는 그 탄수화물 그 총량 범위 내에서 뭐 한 입, 두 입씩은 조금씩 먹었거든요. 그러면 좀 못 버티겠더라고요. 물론 못 먹어서 아쉬운 것들이 있지만 적당히 배부른 식단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40kg대로 진입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왜 한 달만 하고 관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사회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도 눈치 주잖아요.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같이 어디 외식할 때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제 특히 저는 어른들하고 식사할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물론 저의 경우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의 식단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 주시는 편이긴 하셨는데, 솔직히 그것도 저는 한두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밥 예쁘게 지어갖고 차려주는데 저는 밥 안 먹으니까요. 뭐 약간 이런 태도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한 지인들하고 있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외식을 하거나 하면은 제 눈치를 봐요. 한 번은 초밥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생선만 먹은 적도 있는데, 그때 진짜 현타 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할 일인가. 두 번째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제게는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 탄수화물 식품이 있습니다. 이건 포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떡볶이랑 크림 도너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식품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한 달 내내. 그래서 이제 뭐 그 한 달 동안은 뭐 곤약 떡볶이로 뭐 대체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런 키토 빵들 있어요. 이렇게 크림 들어가 있는 뭐 저탄수 빵들 있어요. 뭐 탄수화물 3g밖에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먹어가면서 좀 버텼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좀 짜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밥때가 되면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라는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행복하지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식사 때가. 근데 이것도 정말로 키토식, 저탄수 식단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적응하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서 뭐 부작용이나 자잘한 증상들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초반에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좀 넘었을 땐가 눈떨림 증상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눈떨림은 보통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는 건데, 마그네슘은 이 통곡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초록잎 채소들에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곡류를 안 먹게 되니까 이게 평소보다는 섭취량이 줄기는 줄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초록잎 채소들을 좀 많이 먹고 뭐 아몬드도 좀 챙겨 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완전 극초기 뭐 한 3, 4일 됐을 때, 그때는요 그 탄수화물 금단 현상 같은 게 좀 나타나요. 뭔가 불안해. 뭘 먹었는데 이미 몸에서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틈틈이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뭐 먹을 거 없나? 뭐 주전부리 뭐 할 만한 거 없나? 뭐 간식 뭐 먹어도 되는 거 없나? 계속 찾더라고. 배 하나도 안 고픈데. 그걸 잘 넘기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탄수 식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이렇게 정상 체중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탄수 식단을 하면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단기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고, 탄수화물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탄수 식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서 보니까, 탄수화물을 뭐 하루에 50g 미만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식사량에 뭐 너무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20%에서 한 4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온건한 수준의 저탄수 식단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또 아프지 않고 롱런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제로 그 저탄수 식단과 관련해서 되게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논문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논문들은 엄청 초극단적인 저탄수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한 30% 내외의 탄수화물을 섭취해가면서 결론을 낸 논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 식단을 하실 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셔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탄수 컨셉으로 나온 레시피북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메뉴들은 이제 탄수화물 비율이 한 20%에서 30몇 프로, 그러니까 40% 안 되게끔
네, 설정한 메뉴들로 이제 다이어트 레시피북이 나왔는데 그것도 정보도 이제 그 영상 하단 링크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